어렸을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라 그 대학교 방송반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배가 자기 친구가 킹카가 있다라는 거야. 엄청 자랑을 하길래 자랑만 하지 말고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6개월이 지나도 대답이 없어가지고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여자친구를 만날 생각이 없대. 그래서 일단 한 번만 데리고 나와봐.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나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를 잡아가지고 딱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킹카라 하면 기준이 있었어요. 쭉 패션지. 그 청바지를 입고 딱 라벨이 붙은 신발과 딱 티셔츠 정도는 입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렸더니 양복 바지를 입고 와이셔츠를 입은 대학교 3학년이 걸어 나오는데 정말 아저씨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 저런 사람이 무슨 킹카야? 딱 이랬는데 이제 그날 저녁을 먹고 이제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 정류 앞에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 킹카 아니야. 완전 아저씨야. 늙었어. 그랬더니 그래도 남자는 2번은 만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나간 날 눈이 들어온 거지. 어머 이제까지 그럼 두더지 입고 왔어요? 또다시 안 입었는데? 아니야. 이제까지는 너무 어린애들 틈에서 저기 그 맨날 밥 먹고 놀고 또 놀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이 아저씨는 뭐 책 얘기도 하고 딱 하는 짓이 이렇게 뚝배기 된장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눈에 딱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한 2, 3년 동안 내가 콩깍지가 씌워서 정말 너무나 수발을 들어가면서 제가 잘했었죠. 그렇게 해서 7년을 사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얘기 중이었는데 그 당시에 의사는 키 3개를 받았어요. 집키, 자동차 키, 병원 키. 대박이야.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뭐 선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고 근데 아나운서는 되게 좋기는 했었지만 의사만큼은 아니었고 저는 대학교 때부터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까지는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는 귀여움이 있었거든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얼굴이 이렇게 됐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귀여웠기 때문에 주변에서 호시탐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나한테 알려다오. 해주겠다. 이런 사람이 줄을 섰었어요. 그래서 키를 3개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디가 못나서 키 3개까지 준비하면서 가나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견례를 하는데 아버님이 참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데 자기 조카 중에 한 명이 증권이 그때 뭐 깡통 계좌로 난리가 났던 시대라 그때 증권이 망했기 때문에 돈을 보태줘야 된대요. 집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대. 그래서 막내는 지금 지하방밖에 못 얻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지하방이요? 이러면서 이제 눈물을 막 쏟기 시작했고 상견례 자리. 상견례 자리에서. 대박이다. 근데 나는 그 사랑하는 오빠만 있으면 지하방이 안 들리는 거야. 아무리 내가 지하방의 삶을 모른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귀에 꽂히지도 않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방 얻을 돈 이쪽 집 저쪽 집 받아가지고 그 돈만큼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방송국에서 가까운 당산동에서 이제 아파트를 사서 시작을 하게 됐죠. 저희는 결혼식이 굉장히 순조롭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엄마하고 이모들이 그러는 거야. 야 거기 들어보니까 아우 신랑이 잘생겼네. 신랑이 훨씬 낫네. 그러니까 우리 이쪽도 들어보니까 이제 좀 신경전이 벌어지니까 영실이가 이쁘네. 영실이가 이러면서 응원전처럼. 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고 내가 이게 뭐지? 밥하고 빨래하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결혼을 왜 했을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그 고민 속에 있었을 때 또 애가 임신이 돼가지고 갑자기 애를 낳았기 때문에 애가 낳자마자 내가 쟤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애는 귀여운데 엄마가 시장만 나가면 계속 눈물이 막 나도 모르게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야. 그게 산후 우울증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몰랐어요. 산후 우울증인지. 왜 내가 눈물이 나오는지 몰랐어. 나중에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너는 심한 케이스가 아니었대. 심한 사람은 베란다에서 서서 남편을 배웅하고
퇴근할 때까지 거기서 서 있더래.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사는 우울증인지 알면서 그러니까. 너는 심하지 않았다면서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에 내가 너무 소스라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일 화나는 것은 남편이 성격이 인자해요. 근데 인자한 건 밖에서는 그래도 와이프랑 갈 때는 어떤 때는 와이프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루는 그때 부장님이 나한테 엄청 화를 내가지고 그 부장님이 오늘 집에서 싸웠는지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 딱 듣다가 모든 이야기는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 돼요. 아니, 법원이냐고. 그래서 판사 같은 남자. 보청청. 남편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남편감으로는 특히 우리 애가 딸아이라면 남자 아나운서가 낫겠다 이거예요. 아, 진짜요? 남자가 맨날 싸워서 이겨봐야 나는 오늘 패배자와 자는 것이고 맨날 싸워봐야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나만 쌈딱이 되는 것 같고 나만 우아함을 잃는 것 같고 나만 속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네. 말로 표현하는 남자. 말이 너무 많아도 골치 아프지만 적당한 때 적당한 말로 힘이 주는 남자. 이런 남자랑 만나는 게 어떤가. 또 우리 남편 그러겠죠. 아이고 나가서 지 얘기만 하네. 내 억울한 건 모르고 또 자기 양쪽 얘기만 하네 얘기를. 하겠지만 여보 당신도 억울하면 동침이 나와서 한번 우리 배틀 한번 환영합니다. 역시 센터. 아니, 근데 서현진 마담님도 의사 아나운서 맞아요. 아, 그러네요. 분이잖아요. 그 주변에서 결혼할 때는 어떻게 누가 좀 아깝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있었나요?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서로 아까운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워낙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만나고 38, 43에 만났어요. 아, 뭐 저런, 누가 저런. 아까워 솔직히 서로 구제해 주는 거지. 근데 인터넷 댓글 뭐 이런 것도 오, 예. 그러면 남자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40이 넘었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괜찮은 다른 그런 여성분들도 만날 소개팅을 수 있다. 할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댓글 같은 것도 보면은 하지만 이제 저는 10년쯤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훨씬 아까워. 아하. 근데 이게 그런 말하는 거 워낙 좋아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진양의 마담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종이 같으니까 그리고 같이 겹치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아까 뭐 이런 얘기 혹시 안 들으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때 약간 라이징 스타 정도? 아우,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대표 아나운서였고 저는 이제 가시 정말 수습 막 다 떼고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잘 몰랐어요. 분위기 파악을 잘 못했죠. 근데 그때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때는 그 방송 관련 잡지가 있었어요. 뭐 TV 가이드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MC하고 뭐 배우 이렇게 랭킹이 쭉 발표가 됐어요. 매일. 네. 그러면 MC 파트에 정말 자랑스럽게 KBS의 김병찬, 손범수가 이렇게 늘 있었죠, 맞아요. 그런 분을. 그런 손범수, 분들이라고 김병찬이. 얘기하지만 네. 사실 손범수 씨가 진양이 아나운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양혜 씨는 이렇게 일찍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까지 아나운서들이랑 모여서 울었어요. 하지 말라고? 결혼식 전날까지 아나운서들이랑 모여서 울었어요. 하지 말라고? 아니 본인이 결혼을 하기 싫어가지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꼰다운 나이에 한 남자에 찍혀가지고 결혼하기가 얘는 거기다가 얘 또 야망 좀 있거든. 아나운서의 한 획을 그리라라고 딱 들어왔는데 어머. 손범수 씨가 엄청 그냥 주야로 막았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면 결혼식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을지 궁금한 거죠. 지금.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울기까지 했는데. 행복해서 울었대 얘 좀 다. 예. 아니, 왜 그렇게 울기까지 그 했는데. 운 거는요, 저희가 굉장히 약간 첨예하게 다퉜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청첩장 다 찍고 다물러 막 나 안 해. 막 이랬던 사건이 있는데 지금 사실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예. 왜 정말 맞을 그랬냐면 거예요. 네가 결혼하기 싫었기 때문이야. 결혼하기 직전에 범수가 나한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야, 이제 다 터진다. 옛날 얘기. 야. 이래서 안
그게 아니고 범수가 하는 말이 워낙 좋아했었지. 형님 요즘 양해가 엄청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결혼 앞두고 좀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원래 그럼요, 여자들이. 그럼요. 아주 예민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나한테 호소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친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양해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속인데? 손범수 아나운서가 저하고 동기니까 친한 예. 친구고. 그래 또 하나 남자 동기가 있었어요. 근데 남자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그래요. 저 여자 후배들이 들어오면 나랑 쟤랑 결혼하면 어떨까? 진짜? 한 번씩 해보잖아, 그죠? 한 번씩 해본단 말이야. 대박 사건. 괜히 원래 사내 연애가 같습니다. 여자 후배 뭐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괜히 아,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지. 좀 잘 나간다는 치고 쪽으로 다 미인들이 친구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또 좀 방송 좀 하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하자면 제가 올지도 몰라.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늑대 전화기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근데 진명희 아나운서를 우리 남자 동기가 3명인데 다 좋아했어. 대박 사건. 정말 근데 손범수의 지극한 사랑과 눈물에 우리가 졌어. 눈물? 왜 눈물? 무슨 눈물? 손범수가 진양이 아나운서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어느 날 눈물까지 흘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대박. 우리는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었던 거야. 그렇지. KBS가 국민가 몰랐어요, 저는. 원래 앨범보다 아니, 그런 일이. 앨범으로 후배가 들어오면 아니 M은 좀 그런 분위기는 없어. MBC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느냐? MBC 남자들은 속으로만 생각하는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MBC는 어쨌든 그 결과 그러니까 결혼까지 간 예가 있나? 문제도 이종환 아나운서랑 오상진, 김소영 아나운서가 다니면서 했었고 사실 되게 좀 높은 부장님급 선배들한테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너무 옛날에 보이고. 서로 만나고. 감독이 뭐 KBS 다르고 MBC 다르고 KBS가 그런 게 있어. MBC 가면 감정이 없어져요. 우리 개그맨들도요. 네네. KBS 선배들이 다 결혼했었어요. 그러네요. 최양락, 김학래가 KBS 쪽에서 다 결혼했지. MBC 쪽은 없었어요. 저도 KBS 출신인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땅이 그런가 봐. 아니 이재용 아나운서는 제가 대학 그 아나운서 시험을 보면서 같이 준비를 좀 했었는데요.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안 들이대. 진짜요? 네, 근데 스스로 자기가 인기가 많은 걸 너무 잘해요. 세상에. 저 웃음. 제가 괜히 KBS 분위기만 그렇다고 했다가 분란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MBC를 나오면서 거기 일을 다 잊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걸로 이쯤에서 가름하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 비에 왜 이 배우자랑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지 우리 막내부터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서로 물들듯이 사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일일 이게 아니라 어허. 옆에서 동기다 보니까 이제 또 어르신들도 많고 선배들도 많고 회식 자리도 많고 너무나 힘든 일들도 많은데 옆에서 정말 챙겨줘. 조장군처럼 옆에 뒤에서 서 있으면서 언제나 필요한 거나 아니면 제가 좀 힘들 때 와서 쓱 말을 걸어준다든지 간식을 하나 이렇게 쥐어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9시 뉴스하고 그러면 옆에서 막 이렇게 흔드는 데가 많잖아요. 누구 소개받아봐라.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알려지면서 연애를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지금 결혼을 결심한 거잖아요. 네. 그런 순간들이 있었죠. 거의 저는 선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만나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니 거기 비싼 건 먹어라. 난 그거 못 사주니까 스테이크 썰고 그래서 먹어라. 난 그거 못 사주니까. 아, 진짜? 만나는 동안에도 선 들어오면 나가라 그랬어. 나가봐. 정말 나가라 그랬어요. 말은 그렇게 하고 속은 어땠어요? 와 배포가. 네 맞죠. 저. 친했어요. 그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충현 아나운서가 지금 결혼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막 나가봐라. 통쾌하게 막 통쾌 나가봐라 이런 것처럼 얘기하죠. 저한테는 좁아가지고. 아니에요. 형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나 몇 번이나 나갔어요? 저는 안 나갔어요. 왜냐면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지른 걸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제 성격상 사귀고 있을 땐 주변을 보지 않고 이 사람에게 올인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 나갔어요. 그러면 저분은 나갔어요? 저랑 사귀기 직전이었는데 네. 아나운서가 되고 나서 전 만난 남자가 조충현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조충현은 소개팅을 나갔어요. 한 번
나왔어요. 그 이현희 씨 그 남편분 홍성기 그 친구가 아나운서 같이 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떨어? 그놈이가 그 전에 저 소개팅 한 번도 안 시켜줬는데 제가 네. KBS 딱 입사하니까 저희 또 교육받잖아요. 교육하는데 딱 연락이 온 거예요. 한번 만나볼래? 모델을 모델을. 그래서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마음이 생긴 거죠, 저한테.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주선자 친구가 커플이 아닌데, 주선자 친구가 남자친구가 없는데 너한테 왜 주선을 해주겠냐. 좋으면 자기 했겠지. 지가 하지. 그거 맞는 말인데. 그래서 너무 방해해가지고 저는 소개팅을 그때 못 나갔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는 사이에 이렇게 서로 이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아나운서는 저는 진짜 제가 그런 배우작감이란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그냥 정말 직장 일한 동료고 어떻게 보면 오영재 선배님, 진양희 선배님, 어떻게 보면 최현경 선배님 벽이 느껴지나요? 뭔가 완벽이 완벽이 느껴지니까 내가 어떻게 다가가겠어? 이 여자 아나운서 이미지 이거 완전 다르다. 근데 같이 이렇게 근데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뭐 완벽했겠네. 단아가를 쓰더라고요, 선배님들한테. 저희가 또 교육장에서 교육받잖아요. 석 달 정도 받는데 거기서 뭐 허드렛 일 같은 거 시켜주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안 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혼자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네, 집이 또 창원인지라 이제 대학 오면서 거의 이제 밖에서 이제 타이 생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본관 식당 아시죠? 예, 예. 네, 2,500원짜리 식권 제가 어떻게 10장을 어떻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밥 먹었니? 여기 후라이 있던데. 콩나물에 후라이 먹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했더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 친구가 저의 그 어떤 진심을 느낀 거예요. 우리 김병찬 아나운서는 어떻게 결혼 결심하셨어요? 저는 결혼을 좀 안 하려고 꽤 버텼죠. 혼자서 후배 아나운서들만 계속 보면서. 예. 기회당장 잘 나가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후배 아나운서만 들어오면 어떨까 생각만 하면서 하나도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모르는 그분들은 생각 못 하는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한 36살 되던 해에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아나운서실로 팬레터가 많이 오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구동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9월에 만나는 여자는 결혼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고 믿었는데 그게 뇌리속에 꽤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어느 날 있는데 가수 변진섭 씨가 형 어디 패션쇼 사회 좀 봐줘. 내가 아는 디자이너 분인데 해서 거기 사회를 보러 갔어요. 그 사회를 보러 갔다가 이제 지금 결혼한 우리 집사람을 만난 거죠. 디자이너. 네. 쌤. 아니 이제 우리 집사람은 디자이너가 디자이너의 아니고 언니가 동생. 디자이너고 그 사람이 이제 보석 수입 사업을 했었는데 근데 만나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고 한 2번 만났는데 뭔가 내 방송을 많이 본다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방송을 자꾸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해외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래 보니까 나를 임백천 씨로 잘못 알고 있다. 나를 임백천 씨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좀 있어. 아니 그때 또 두 사람이 한참 방송할 많이 할 때거든요. 때니까. 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웃겨. 근데 그때가 우리 집사람을 만난 게 음력으로 보니까 정말 9월 달 초순인 거야. 근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명동 성당에서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주례를 서주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긴장이 됐었죠.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 중에서 결혼은 감정의 약속이 아니고 행동의 약속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건 끝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면서. 끝내셨습니까? 뭐 그건 아직 뭐 머릿속으로?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쩜 좋아하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